이처럼 노조원들의 괴롭힘을 원망하면서 생을 마감한 이 40대 택배 대리점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. 오늘 오전 영결식이 열렸습니다. 고 이모 씨의 영정 사진에 이어서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윽고 이모 씨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영결식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. 그 뒤로 이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수많은 택배 차량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씨의 운구 차량이 도착한 곳은 그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택배 대리점입니다. 사망 후에 대리점에 다시 돌아온 이 씨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. 자, 사망한 이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. 5살 막내 아들이 오늘 영결식장에서 아빠 영정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아빠가 천사가 됐느냐, 그러면서 다시 우리 식구로 태어날 거다라고 말을 해서 또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했다고 하는데, 사실 이 유서 내용 중에 보면 이 노조원들이 택배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 가족들까지 나서서 이 배달 일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더욱더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오직 코너에 몰렸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새 아이를 놓고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. 거기다가 막내 아들이 지금 5살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왜 저 아빠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,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지,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, 그거를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사과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. 네. 자, 유족이 공개한 유서에는요, 이 씨가 지난 5월 전국 택배 노조에 가입한 배송 기사들과 함께 겪어왔던 이 갈등 상황들이 담겨 있는데요. 이 씨의 대리점 배송 기사 18명 가운데 12명이 노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관련 증언 잠시 들어보시죠. 아이스박스나 금물건은 안 갖고 왔습니다. 쌓이니까 갖고 나가서 배달하시는 거예요. 특보직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, 업무 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가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, 개념 소장은 한 분인데 기사들이 10명이 다 같이 이런 태업이라는 형태를 해버리면요, 개념 소장은 완전 멘붕이야 버려요. 자, 숨진 이 씨가 유서에 12명의 이 노조원을 실명으로 하나하나 괴롭힘의 가해자로 적시를 해 놓았는데요. 오늘 오후에 잠시 후 1시에요. 이 택배 노조에서는요,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,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사망 원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. 전국 택배 노조에서 발표할 예정이죠. 네, 이제 전국 택배 노조에서 이 사망 원인을 조금 이따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여기서 아마 발표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, 그다음에 택배 기사들 18명의 택배 기사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택배 물량 많아지면서 우리가 아는 큰 택배 회사들이 이걸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도급을 줘서 대리점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2,500원 우리가 내잖아요. 그 배달료로. 그러면은 일부는 유통업체 가져가고 일부는 원청에서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택배 대리점이랑 기사들이 나누는데, 그럼 그 구조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,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택배 배달료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기사들이나 대리점이 가져가는 게 없으면 이런 싸움은 언제건 또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일부에서는 이 큰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작은 이익을 가지고 을과 을이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 아니냐,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오늘 3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